안녕하세요. 커피 에스페란토 주기용 연구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커피 에스페란토에서 로스팅 및 커피 연구 개발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일은 뭐 그전부터 했었었는데 커피 에스페란토라는 브랜드 자체는 2016년도부터 해왔죠. 카페에서 이제 음료라든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디저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그 고객들한테 이제 받은 평가들을 가지고 납품하는 거래처들 있잖아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작가님들 작품들이 걸려 있어요. 작가님들 작품들이 한 달 반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에 작품을 거시는 분들이 유명한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들이 신진 작가, 새로운 작가님들이신데 작품을 어딘가에 이렇게 걸거나 그럴 공간이 없으신 분들한테 공간 대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작가님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네, 앞으로도 늘려갈 계획이고요. 커피를 가지고 다양하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색다름이에요, 색다름.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처음에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요걸 맛보신 분들은 요만큼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만큼을 원하세요. 계속 새로운 걸 찾으신다는 거죠. 계속 새로움을 찾으시고 저희는 그 부분들을 충족시켜 드리다 보니까 점점 라인업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재미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콜라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제품과 다른 제품을 같이 블렌딩해서 그걸 상품으로 내는다든지 점점 재밌는 것들을 저희는 자꾸 시도하고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 공간들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그 공간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좀 더 새로운 것을 또 찾아가세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색다른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가정형편이 좀 어렸을 때는 어려웠죠. 대학교를 들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 일이었어요. 가장 좀 재밌고 일을 하면서도 즐겁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좀 돈독했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는데 돈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본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전공을 살려가지고 휴대폰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닥 재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재밌고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커피를 시작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커피를 시작한 거는 제가 호주에 가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기간으로 따지면 4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커피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커피를 제대로 하는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커피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호주가 그나마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흔치 않았던 로스터리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되지 않는 영어를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진짜 무작정 갔거든요. 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8군데, 9군데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냉랭했어요. 내가 널 뭘 믿고 써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많고 쓸 사람 많은데 굳이 내가 널 왜? 그러다가 다행히도 8번째 정도 됐던 곳에서 인턴식으로 한 일주일만 볼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알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쓸고 닦고 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럼 오케이. 뭐 한번 나와봐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너 좀 집에서 가. 그리고 한 번은 사장님이 이렇게 뒤에서 밀쳐낸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원두를 납품을 해주시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 우리 공장 가서 한번 일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골든코스트 쪽에 있는 로스터리 공장에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정말 많은 거 배웠죠. 로스팅도 그때 처음 배운 거고 공장에 들어가는 시스템? 물론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약간 어디 팔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호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밀크 문화예요. 우유 문화. 우리는 카페 전체 매출을 보면은 아메리카노 매출이 거의 40%, 50% 이렇게 차지를 하거든요. 호주는 거의 8, 90%가 플랫 화이트나 라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우유를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호주 커피는 일반적으로 원두 커피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원두 커피보다는 캡슐 커피, 전체 호주에 뿌려져 있는 그 원두 커피 소비량보다 캡슐 커피 소비량이 더 높아요. 일단은 저는 요즘 스페셜티 하잖아요. 스페셜티 커피가 가장 시장이 잘 분포되어 있고 또 그 스페셜티 커피를 좀 잘 다루고 한 나라가 저희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주는 제가 있었던 2000년대 중반이나 후반하고 지금 2021년하고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페셜티 시장을 오히려 우리나라와 일본이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죠. 저희 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 굉장히 열정 많은 애들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좀 열정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 뵙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바쁘잖아요.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내가 도움을 줬으면은 기분이 테이크라고 저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사업을 해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약간 흥미로움을 좀 느꼈어요. 같이 일을 하면 우리도 좀 즐거울 수 있겠구나, 재밌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흔쾌히 받았던 거고, 조금 색다르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맞춤형 제품을 나간다라는 컨셉, 그런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고객들 하나하나의 입맛에 신경을 쓰고 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력 같은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좀 더 즐겁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만나 뵙고 같이 뭔가를 하니까 재밌었어요. 재밌고 오랜만에 좀 옛날 생각들도 좀 많이 나고, 핸드드립이 조금은 지겹고 뭔가 색다르고 달콤한 커피를 드시고 싶을 때 아이스 비엔나 커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